어떻게 최소 침습을 할 수 있느냐, 매직코어가. 자, 여길 보시면 4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식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리치 스플릿 개념의 골폭을 약간 넓힌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MFD, MFI를 한 거고요. MFD, MFI라는 것은 매직 핏 임플란테이션, 핏 드릴링을 표현한 거고요. 피팅 시킨다는 개념의 핏에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임플란트는 보통 프레스 핏을 시켰죠. 그게 원래 맞는 거고 그게 오피셜한 방법이에요. 프레스 핏. 그러니까 밀면서 피팅 시킨다. 근데 우리는 매직코어는 몰폴러직 피팅이에요. 형태적 결합. 이걸 머리에 두시고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BEB 테크닉을 쓴 거예요. BEB 테크닉이라고 해서 리치 스플릿이나 익스펜션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BEB 테크닉이 그 쓰는 기구가 익스펜더라는 기구인데 그 익스펜더라는 기구 끝이 별 모양이거든요. 별 모양이고 이렇게 송곳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어요. 1mm 정도 남기고 두드러 올려서 말레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범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태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어쨌든 두드려서 톡톡톡 두드려서 그 얇은 그 남아있는 사이너스 플로어에 코티컬 본을 포킹 시켜서 따서 올라가는 방법인데요. 어쨌든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올린 거고요. 잔존골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잔존골이 너무 없는 한 3mm, 2mm 이하 이렇게 있는 경우는 CMC 테크닉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언스 리프팅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을 하는데 이런 그 리치에서 가이드핀을 이렇게 꽂고 이런 식으로 끝을 낸 거죠.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수술 시간도. 그리고 이 가이드핀을 꽂은 상태에서 CT를 찍으면 오차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가이드 시스템, 즉 서지컬 스텐트를 사용한 가이드 시스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오피셜한 오차가 얼마인가요? 2mm잖아요. 그죠? 그거 뭐 시험에도 나와요. 오차가 몇 mm인지. 2mm 정도는 오차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CT의 오차가 보통 얼마인가요? 1에서 2mm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감안을 하면 합해서 만약에 최대 오차를 따지자면 무려 4mm 가까이. 4mm면 사실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잘못 간 거예요, 그냥. 4mm 가면은. 그러니까 오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이드핀을 끼고 CT를 그대로 찍으면 CT의 오차는 있을지언정 이 가이드핀이 CT에 명확히 나올 거고 그 가이드핀을 사실 그 매직 드릴이라는 그 트랩파인 드릴이 이 가이드핀을 가운데 물고 드릴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차가 생기기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플랩리스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비저블한 테크닉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무섭잖아요.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드릴링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열고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CT를 술전에 찍고 그거를 눈으로 보고 익히고 막 캡처를 다 해가지고 수술실로 간다 한들 그게 내가 본 그곳이 과연 여기인가라는 확신이 어떻게 있겠어요? 레퍼런스가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이드핀을 꽂고 CT를 찍어서 그 사진이 명확히 나오면 내가 식립하고자 한 이 핀 위치와 각도에 따른 그 본의 생김새를 명확히 캐치를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잘못 식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임플란트도 당연히 저도 심죠. 근데 다른 임플란트 심을 때도 좀 애매한데 플랩리스를 하고 싶어 하면 가이드핀 씁니다. 매직코어 키트 꺼내라고 해서요. 그런 식으로까지 제 이 임상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도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서지컬 스텐트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은 물론 뭐 슬리브 달고 뭐 드릴링에 뭐 오차가 있고 뭐 발생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열 발생이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히팅을 줄이기 위해서 뭐 슬립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요. 뭐 저속 드릴을 하기도 하고요. 날을 날카롭게 하고 속도를 낮춰가지고 극복해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매직코어는 어때요? 주수 막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요새 유럽이나 그 북미 쪽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매직코어 이 시스템이.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키트를 참 잘 만들었고 저 키트에 대한 그 임플란트 식립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플랩리스로 4개의 임플란트를 간단하게 사이언스 리프팅까지 동반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걸 제가 한다면 30분 내에 다 끝날 겁니다. 굉장히 편한 거죠. 자, 아미의 최소 침습 임플란트 개념은 약간 달라요. 우리가 보통 최소 침습이라고 하면 플랩리스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죠. 연조직 손상 최소화는 당연히 플랩리스를 지칭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연조직 손상 최소화고 여러분 플랩을 연다 안 연다를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여셔도 되거든요. 뭐 열면 어때요? 나으면 되지. 근데 안 열었을 때 그 편의성과 그 시간 단축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무엇보다 환자의 만족도 환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하고 나서 벌써 다 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멀쩡하니까
예. 그리고 경조직 손상 최소화는 무슨 말일까요? 경조직 손상 최소화. 일단은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커프를 이용해서 식립을 하면 아무리 경사진 뼈라도 그 뼈를 치지 않고 식립이 가능하거든요. 웬만한 경우엔 다. 그래서 경조직 손상을 최소화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드릴링하는 직경이 적어요. 직경이 작아요. 드릴링한 직경이 작다고요. 일반적인 드릴링보다 훨씬 매직코 5.0을 신기 위한 드릴링이 일반적인 본라벨 임플란트 삼각나사의 그 5.0을 신기 위한 드릴링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공재료 사용 최소화. 저한테 본 공급하는 사람이 아마 울상을 지을 거예요. 최근 매직코를 쓰고 한 5, 6년간은 본 사용량이 너무 줄어서 잘 안 쓰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써야죠.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혈병 유지료에 쓰는 거지, 제가 뭐 액티브하게 막 멤브레인까지 쓰면서 플랩을 열고 막 서브머지 지별을 한 다음에 수처를 해놓고 이런 경우 거의 없었어요. 매직코를 쓰면서부터. 저도 예전에는 액티브한 그래프트 많이 좋아했고요. GBR 막 멋지게 해놓으면 막 다 진주별 리프렉션 다 시켜놓고 막 사진 다 찍고 엄청나게 쌓아 올린 다음에 막 멤브레인으로 이리저리 태깅해서 다 고정시키고요. 막 뭐 메쉬도 당연히 쓰고요. 막 그런 거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인데 그런 게 다 부질없다는 걸 느낀 거죠. 괜히 환자만 고생시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매직코어를 쓰면서 그 과정을 보고 그 팔로우업을 하면서 점점 느끼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다른 임플란트 심지어 사용하더라도 GBR을 잘 그렇게 액티브한 GBR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를 창조하고 내가 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뼈가 생길 곳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추럴 스판테너스 본 힐링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임상가의 역할이라고 이제는 완전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것도 근데 이런 내용은 제가 연수회 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뭐 몇몇 케이스에서 나오면 그때마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그래프트 매터리얼을 예전만큼은 안 쓰죠. 물론 쓰긴 씁니다만 예전만큼은 안 쓰게 되고 사용이 최소화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술 횟수 최소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세컨 오피 없잖아요. 세컨 오피, 이게 티슈 오버레벨 임플란트, 즉 매직코 타입 임플란트이기 때문에요. IBS 타입, 매직코 타입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수술 횟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세컨 오피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포스트 부비가 어차피 그 수프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힐링을 달 때 마취하고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약간 서브로 언더로 신겨가지고 좀 깊다 싶을 때도 이 매직코어의 그 힐링 어브트먼트, 즉 힐링 캡은 끝에 블레이드 날이 달려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잇몸을 자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 별로 고통도 없고요. 그냥 껴주시면 끝나요. 살짝 밀면서 그냥 날카롭게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컨 오피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발치 즉시 식립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니까요.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경우에. 그러니까 당연히 딜레이드나 얼리 이런 거 안 하니까 거의 다 이미디어틀리로 해버리니까 수술 횟수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볼 거예요. 하나하나 다 뜯어볼 거고 해부시켜 볼 겁니다. 상방에 매직 포스트라는 2mm의 높이 솟은 요런 게 있고요. 요런 구조물이 특이한 구조물이죠. 근데 뭐 이제 많이 아시겠죠, 다. 예.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보철 마진이 되는 것이죠. 즉 기성 마진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커스텀 어버트먼트 쓰셔도 되고요. 커스텀 활용해서 이 위에 다시 덮어 씌워가지고 새로운 마진을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보철 강의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먼저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이거 보철 할 때 말씀드릴게요. 보철을 오늘 없구나.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ITI 좋아하시나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 아니면 아스트라 타입의 서브머지드 그 본레벨 임플란트만 좋아하시나요? 인터널 타입의? 어때요? 둘 다 쓰시나요? ITI 타입의 최대 장점이 뭔가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최대 장점이 뭔가요? 픽스처와 프로세스틱스 보철물이 다이렉트 컨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생각을 해서요. 임플란트가 있고 거기에 내부에 인터널 그 커넥션에 어브트먼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마진이 있고, 그 일반적으로 씌우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임플란트보다 보철물 마진이 픽처에 이미 설정이 돼 있는 픽처가 있고 거기에 보철물 마진이 정확하게 인게이지 된다면 훨씬 더 물리적으로 이센트릭 포스가 가해질 때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본라벨 삼각나사 심고 옆구리 많이 터져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번 달이 무슨 달인지 이번 달에 3개가 터져 왔어요. 한 7, 8년 전에 심었던 거.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런 최근에 거의 못 겪다가 갑자기 겪어서 또 이 매주과가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보철물과 픽스처의 마진이 다이렉트 컨택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엄청난 이득이에요. 그죠? 그건 이제 좀 머리에 넣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커프가 있죠. 매직 커프가
이게 보통 일반적인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종류가 그 사이즈가 별로 없죠. 길이가 두세 가지 정도 많아봐야 그 정도 있을 텐데 매직 커프는 무려 2mm부터 5mm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는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커프가 플랫폼 스위칭이 이미 돼 있는 형태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조직 친화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조직이 제일 좋아하는 연조직 친화도가 제일 높은 머신 서페이스 정도, 그 정도의 이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잇몸이 굉장히 잘 달라붙죠. 발직을 해도 여기에 힐링이 되면서 달라붙는 정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설정이 된 게 커프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뼈 안에 그 들어가게끔 하는 픽처, 그 픽처의 그 생김새가 핀 스레드이기 때문에 매직 핀 스레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핀 스레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교합력이 전해지면 그 교합력이 전달돼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인터스레드와 뼈 사이 공간으로 가겠죠.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랙처가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 프랙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티타늄과 티타늄 관계에서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딱히 큰 문제 없이 서로가 동일하게 뭐 마모가 되더라도 동일하게 마모되면서 다 돌아가겠죠. 하지만 한쪽이 본이고 한쪽이 티타늄이면 당연히 본이 더 약하니까 티타늄 쪽에 강한 힘에 의해서 본이 깨진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당연한 것들이죠. 저장력은 결국 인터스레드 본과 인터스레드 그 스레드 사이에서 쭉쭉 전달해서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프랙처가 일어나면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 주안점을 둬서 마이크로 프랙처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어떻게? 자, 이게 본이고요. 이게 타이타늄 그레이드 5일 때 로드 베어링 정도를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10kg 중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본이 9mm 정도 버티면 타이타늄 그레이드 5는 1mm 정도가 버티더라. 그러니까 동일한 하중에 의해서 버티는 정도가. 그래서 로드 베어링 테스트에서 얻은 결론이 1대 8 내지는 1대 10 정도? 그죠? 그 정도 이거 머리에 넣으시고 외우시고,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자, 매직 핀 스레드에 왜 그렇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본도 엘라스틱 모듈러스가 있죠. 그죠? 본도 있습니다. 심지어 캔슬러스 본도 있어요. 코티컬 본은 당연히 있겠지만 뼈가 휘어주고 탄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발치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 휩니다. 휘는데 그걸 맞춰보자는 거예요. 임플란트 픽처랑 본의 엘라스티스를 맞춰보자는 거죠. 어떻게 맞췄냐면 본이 1mm 정도면 이렇게 휠 수 있는데 타이타늄 그레이드 5는 0.1에서 0.15mm 정도 돼야 휠 수 있더라 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본과 어떻게든 그 매직 핀 스레드의 성질을, 물리적인 성질이나마 그나마 최대한 유사하게 해주고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합력이 가해지고, 사실 약간 제가 계속 그 제 매직코어 식립 환자들한테 약간 유도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슬쩍슬쩍 좀 물어봐요. 보통 임플란트 하면 여러분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하니까 맛이 없어, 뭐 씹히긴 하는데 뭐 좀 맛이 없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식감이에요. 식감인데 매직코어랑 일반 제가 쓰는 보통의 본 레벨 임플란트랑 그 식감을 환자분들한테 좀 일부러 좀 자주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잘 씹으세요? 뭐 이러면 사실 제가 뭐 통계치를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물론 매직코어도 뭐 어떻게든 임플란트니까, 타이타늄이니까 이제 그 쿠셔닝 구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감이 좀 떨어지겠지만 보통 임플란트보다는 매직코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식감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매직코어 유저가 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환자들한테 한 3-4개월 지나서 체크 오셨을 때 잘 씻고 계세요? 뭐 밥맛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슬쩍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대답들이 매직코어에서 약간 더 우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피델 스페이스도 없는데 약간의 탄력감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뼈의 탄력과 매직코어 픽처의 탄력이 같이 물려 돌아가게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매직코어는 사각나사입니다. 끝이 사각형이에요. 그죠? 플래토한 그러니까 버트리스 스레드 한 그 스레드는 좀 겪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완전 사각형은 잘 없거든요. 매직코어는 렉탱글러예요. 사각나사죠. 사각나사가 왜 좋냐면, 여기 힘을 표현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힘 표현 화살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 흰 화살표, 요 검은 화살표, 요렇게 되면 뭐예요? 압축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컴프레션 포스라고 하죠. 그리고 요렇게 되는 건 인장력이죠. 텐션 포스라고 하죠. 텐션 스트레스. 그리고 자, 요렇게 어긋나가는 요 방향의 포스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하잖아요.
shearing force라고 하죠. shearing stress. 이 전단력이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 지구과학 생각해 보세요. 단층 그런 거 할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찢는 힘이란 말이에요. 찢는 힘. 사실상 제일 안 좋죠. 그죠? 이거 V스레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심고 있는 그 스레드에는 당연히 모든 힘이 다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빨간색의 포스가 가해졌을 때, 즉 교합력이 뭐 이센트릭 포스 아니고 뭐 레터럴 인터퍼런스 아니고 정확하게 교합력이 전해지더라도 이 삼각 스레드에서는 모든 힘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으로 딱 자른 버트리스 내지는 리버스 버트리스, 그런 스레드를 가진 임플란트는 이 반쪽에서만 작용을 하겠죠. 여기 컴프레션, 여기 텐션, 여기 shearing stress 이렇게 있겠죠. 자, 사각나사는 어때요? 전단력이 없어요. 찢을 수가 없죠. 찢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단력이 없고 컴프레션과 텐션만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강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 벽에다 우리가 못을 박죠. 못을 돌려 넣은다고 생각하시고 벽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거기에 내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안 찢어지고 오래 버텨줄까요? 당연히 사각나사죠. 단 잘 심어야죠. 사각나사는 식립이 어렵습니다. 딱 맞춰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약한 뼈에는 셀프 태핑이 안 되는 픽처가 어디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약하면 어떻게든 하면 다 밀려 들어가지. 근데 우리가 한 D2 이상 내지는 뭐 D1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셀프 태핑이 사각나사는 굉장히 힘들죠. 뼈를 자르면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각나사니까. 그래서 식립이 좀 어려워요. 그 어려운 식립을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매직 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말미에 이제 핸즈온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태핑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사각나사를 식립하기 최적화된 키트가 저기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각나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칼미시 선생님이 사각나사를 굉장히 선호를 하셔서 뭐 바이오로진 이런 데 출시를 했지만 잘 안 됐죠. 좀 정말 아쉬운 게 한 15년만 더 사셨으면 매직코어를 뭐 OEM으로 생산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좀 우스개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사각나사예요, 매직코어는. 자, 넘어가서 펑셔널 서페이스 보죠. 펑셔널 서페이스가 제가 아까 옆구리 터진 거 많이 이번 달에 3개나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이번 달 반도 안 지났는데 반 지났군요, 오늘로써. 당황스럽죠, 정말. 그렇다고 제가 매달 3개씩 겪는 건 아닙니다. 뭐 드물긴 한데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자, 터진 이유가 뭐예요? 벽이 얇으니까, 힘을 못 버티니까. 뭐 제가 체결을 뭐 잘못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런 거 되게 철저하게 보는 사람이라 그런 일은 잘 없고, 못 버티니까 터지는 거죠. 옆구리가 얇은 거예요. 얇거나 재질이 뭐 잘 터지는 거거나. 보통은 얇아서 터지죠. 그죠? 아니면 환자가 씹는 힘이 너무 강하거나, 일반적인 우리가 임플란트를 제작하는 그런 로드 베어링 테스트보다 환자가 막 너무 세게 씹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견디고 터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스트라 타입의 이런 임플란트는, 본레벨 삼각나사 임플란트는 심어 놓고 여기에 어버트먼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벽은 얇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때리니까 당연히 여기 힘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유한요소 분석이죠. 힘의 배분을 나타낸 것이고 힘이 집중되는 곳일수록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여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터지는 거죠. 그죠? 여기부터 터지는 픽처 보셨어요? 없죠. 그럴 수도 없고. 물론 이게 여기에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요, 여기가 딱 잘리는 임플란트는 봤습니다. 황당하더군요. 정말. 정말 이게,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깨져 있어요. 잘려 있어요. 위쪽이 약간 본이 이렇게 마지막 보너스가 살짝 오고 여기가 이렇게 딱 절단이 돼 있는 입 안에서 그런 임플란트 봤거든요. 신기한 것이죠. 어쨌든 위쪽에 집중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고,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펑셔널 서페이스가 상방에 5mm에서 6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6mm 심으나 7mm 심으나 8mm 심으나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약간 긴 거 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요새 이제 트렌드는 짧은 거 심자잖아요. 저도 본레벨 임플란트 삼각나사 심으면은 8.5 이상은 거의 심지를 않습니다. 저도 뭐 나중에 레스큐를 위해서 아래쪽 뼈를 남겨두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사실 긴 거 심으나 짧은 거 심으나 의미가 없으니까. 매직코어는 어때요, 여러분? 이 빨간 거 보세요. 매직코어는 한 줄 나사고요. 한 줄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이고 끝이 사각나사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딘가에 이렇게 박혀 있다. 그리고 매직코어 포스트 위에 어떤 형태든 어버트먼트를 올리고 거기를 막 때린다. 그랬을 때 힘 배분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유한요소 분석값으로 명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죠. 빨간색이 위부터 끝까지 쭉 가 있습니다. 즉 얘는 온몸으로 로드 베어링 하는 거예요. 펑셔널 서페이스가 픽처 전체로 다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잘 버텨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레이드 5 일체형인데
얘보다 훨씬 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버팁니다. 매직코 신고 터졌다? 저는 경험 못 해봤죠. 터질 때도 없고 사실. 터질 때가 어디 있겠어요. 뭐 상방에 포스트 부위가 터질 수는 있을라나요? 뭐 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쓰면서. 뭐 당연히 커프가 부러진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직코어만은 해부학적 구조물이 크게 이상이 없는 한 긴 걸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 거는 식립이 힘드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매직코어 기준으로 11mm 정도? 그게 사실은 10mm거든요. 픽처만. 연소회 때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직코어 그 사이즈 길이 11mm는 실제로는 스레드 길이가 10mm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제일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9mm를 선호를 하죠. 실제 8mm. 그래서 뭐 요즘 트렌드에 안 맞게 왜 이렇게 긴 걸 심으려고 그래? 이런 반론에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얘는 길수록 좋은 거예요. 잘 버텨주고 오래오래 가고.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스레드가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죠? 명확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걸 선호하죠. 물론 9mm 심으셔도 돼요. 모든 케이스에. 다 괜찮은데 웬만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매직코어 한 줄 나사로 4각 나사가 쭉 가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티 로테이션 구조를, 스트럭처를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안티 로테이션. 뭐 어디 구멍을 파놓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픽처에. 어딘가 뭐 이렇게 홈을 파놓거나 뭐 이런 거. 없죠. 없어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티 로테이션 구조가 없기 때문에 회전 저항성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걸 선호하기도 해요. 사실. 회전력에 잘 버티라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 단점이 뭐 별게 아니라면 장점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자, 삼각나사를 심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보통 이게 삼각나사 모식도거든요. 본레벨 임플란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거를 자, 삼각나사 본레벨 임플란트를 심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5.0 임플란트를 가정을 하죠. 5.0 임플란트의 삼각나사 스레드를 심기 위한 식립구의 직경은 5.0? 키트에 5.0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써 있죠? 그거 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그거의 직경은 테이퍼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럼 제일 두꺼운, 제일 그 넓은 곳의 직경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아마도 그 회사의 제품이 보통 5.0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식립구의 직경은 4.3mm입니다. 0.7mm나 작아요. 그 정도로 작은 구멍을 여러분 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구멍이니까 넣을 때 빡빡하게 들어가겠죠? 그죠? 본레벨 임플란트 삼각나사 심으실 때 저기 키트에 있는 거 드릴 한 다음에 모터로 핸드피스로 식립 토크 해가지고 식립하시다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까지 딱 해서 스탑하는 경우 얼마나 있으세요? 대다수가 그 전에 삐 하죠. 그러면 이제 라쳇으로 하잖아요. 그럼 라쳇으로 몇 뉴턴까지 하세요? 뉴턴 표시도 안 돼 있는 라쳇 많잖아요. 그리고 그냥 돌리는 거죠. 그냥 하다 보면 막 코팅이 벗겨져서 뼈에 까맣게 묻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어서 심는다는 게 미는 거 좋은데, 애초에 프레스 피싱을 하는 거니까 좋은데, 이게 이 뼈가 견딜 수 있는 생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이상으로 밀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스티뮬레이션 뭐 민다, 뭐 프레스 핏을 위한 약간의 고정력을 얻기 위한 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상부터는 데미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뼈는 데미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녹잖아요. 오세오 클라스가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녹이죠. 녹이고 별 염증 반응 없고 정상적이면 그제서 이제 오세오 클라스가 다시 오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삼각나사 본레벨 임플란트 심으시면요, 필연적으로 뼈가 녹습니다. 그걸 표현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스테빌리티 DB란 말이에요. 스테빌리티 DB 뭐예요? 처음에 꽉 정말 잘 심어놨어요. 엄청난 뭐 토크 뭐 좋게 잘 심어놨어요. 이건 짱짱하네, 너무 좋아, 이러고 심어놨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뒤에 스테빌리티가 훅 내려간다는 거죠. 사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얻은 물리적인 스테빌리티는 점점 낮아지고,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 즉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세오 클라스가 한번 녹이고 오세오 블라스트가 와서 생기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가 올라가는 그 커브를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이런 딥이 생기더라. 그래서 스테빌리티 딥인 거잖아요. 이게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 딥이 생기는 시기가 식립 후 4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4주 때 로딩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테빌리티가 훅 낮아지니까. 그 훅 낮아지는 이유가 본이 높기 때문이에요. 왜? 우린 프레스 피팅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들을 심어놓으면 여기가 인터스레드 공간은 최소한, 여기는 안 녹을 수 있으나 이런 공간은 분명히 녹는단 말이에요. 데미지를 받으니까. 이거를 안 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아주 낮은 높이를 가진 상악동 사이너스나
아니면 뭐 굉장히 얇은 리지에 막 미니 임플란트, 네로 임플란트 겨우 심어놓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얇은 데 심을 때 굉장히 간결하게 심으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되면 진짜 지옥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토크 가해주셔도 안 돼요. 그럴 때 아주 명확하게. 근데 그런 것들이 스킬이 매직코어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다른 임플란트도 스킬이 완전히 정립이 돼서 별로 페일을 겪으실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자, 매직코어는 형태적 접촉이란 말이에요. 즉 몰폴로직 컨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나는 밀지 않겠어. 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픽스처와 똑같은 음영을 뼈 안에 파놓으면 되죠. 뭐 어떻게 파나요? 픽스처의 몸통을 미리 드릴링을 해놓고 이 매직 핀 스레드의 개념이 이 날개 부위를 탭핑을 하는 거예요. 탭을 해서 미리 잘라 놓는 거죠. 탭이라는 그 매직코어의 탭 드릴은요, 일반적인 그 매직코어 픽스처보다 0.1mm 짧은 탭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의 0.1mm면 사실 뭐 100마이크론인데 거의 그냥 똑같은 걸 음영을 파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영을 파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픽스처를. 이럴 때 주의점은 매뉴얼로 하셔야 됩니다. 모터를 쓰면 인터 스레드 사이 공간으로 스레드가 걸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로 손으로 식립하시면 그 초반에 쑥쑥 들어가면 그건 제대로 길을 찾았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끝까지 정확하게 제대로 심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건 다 연수회 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할 거고, 어쨌든 우리 목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밀고 이렇게 잘 몰폴로직 컨택을 시켜서 정확하게 한 40N, 35N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정확하게 딱 컨택을 얻으면서 심었다. 이러면 장점은 로딩을 빨리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멋모르고 막 엄청 빨리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저러 경험을 해보니까 약간 더 과학적으로 가야겠다 해서 ISQ 수치도 이제 매직코어조차도 그 재개됐고요. 뭐 이리저리 방법이 있고, 여러분 로딩 타임은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말미에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본인의 수술 스킬이나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쯤 하면 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제일 믿는 것은, 물론 전자잡피 측정치도 굉장히 객관적이니까 믿지만, 저는 그냥 엑스레이 사진을 제일 많이 믿습니다. 사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제가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택 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게 매직 핏 드릴링, 매직 핏 임플란테이션 이라는 것이죠.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이유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통 플랩을 열잖아요. 여러분 플랩 한번 열었다 닫으면 평균 0.85mm? 뭐 이 정도씩 뼈가 흡수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왜 흡수가 되죠? 뼈는 뭐 먹고 살죠? 피 먹고 살잖아요. 그죠? 영양분 공급을 블러드 서플라이, 블러드에서 받잖아요. 그럼 뼈가 영양 공급을 받는데 그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 제일 포션이 높은 곳은 뼈 내부에 있는 뭐 카필러리 일부 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페리오스튬이죠. 그죠? 페리오스튬에서 영양 공급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잘라버린 거잖아요. 너 굶어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뼈는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고 흡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넓은 뼈에서는 아예 티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도 녹고 이 바깥도 녹으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삼각낫을 심을 때는 이 임플란트의 직경이, 그러니까 5.0을 심기 위한 5.0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뼈의 잔종골의 폭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나사에서는. 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녹으니까. 안쪽에서도 녹고 바깥쪽에 녹으니까. 그러니까 5.0 심기, 직경 5.0 심기 위한 최저 위스는 얼마예요? 7.0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픽스처 양쪽으로 1mm씩은 있어야 돼, 이거잖아요. 이게 메인 프로토콜이잖아요. 근데 7mm까지 되는 뼈 어디 많습니까? 잘 없어요. 부치부터 4.5 심으려면은, 4.0은 사실 말이 안 되고 4.5 심으려면은 사실 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터지는 것들 때문에 좀 짜증납니다, 사실. 5.0을 심고 싶은데 이 골폭이 애매하면 이 사람은 그냥 좀 더 돈 쓰고 매직코어를 하지 왜 이걸 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수술하거든요. 투덜투덜 하면서.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매직코어는 어떻냐면 단적으로 보죠. 자, 5.5 픽스처를 심기 위해 필요한 뼈의 양과 뼈의 양이 본레벨 삼각나사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1mm가 필요하니까 2mm가 더 있어야 되니까 7.5mm의 폭이 있어야 5.5를 심을 수 있고요. 매직코어 같은 경우는 6.0만 있어도 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릴링하는 자체가 달라요. 5.5를 심기, 제가 아까 그 심기 위해서 한 4.7 정도, 0.7 정도 적다 그랬죠. 식립구 자체가. 한 4.8mm 정도는 이렇게 뚫어놔야 그 픽처가 그래도 밀면서 셀프 테이핑을 하면서도 들어오는 가거든요. 이거보다 더 작으면 너무 빡빡하게. 물론 마이크로 스레드가 있으면 얘가 다릅니다. 마이크로 스레드가 있는 아스트라 타입 같은 경우는 어때요? 0.3mm 정도 작아요. 드릴링 그 직경이 픽처보다.
마이크로 스레드가 있으면 이 정도로 0.7mm 이상 막 작게 만들어 놓으면요, 절대 네버 심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돌려야 돼요. 막 50N, 막 70N 이렇게 힘을 줘야 그나마 조금씩 들어갈걸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레드가 있는 임플란트는 정확한 파이널 드릴링, 원샷 드릴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스트라 심어보시는 분 다 동의하실 텐데. 프로토콜이 그렇잖아요. 직경이 크단 말이에요. 드릴링 직경이. 픽처 직경과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야지, 그거를 이리 한 번 했다 저리 한 번 했다 몇 번 뭐 드릴링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헐렁이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드릴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식립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 스레드가 있는 임플란트는. 어쨌든 근데 매직코어는 5.5를 심기 위해서 필요한 드릴링이 3.5 정도밖에 안 돼요. 5.0을 5.5, 5.5, 즉 5 시리즈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드릴이 매직 드릴 미디움이거든요. 매직 드릴 미디움이 대충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데, 드릴의 그 직경이 보통 우리가 38 드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3.8 정도 된다. 그리고 안에 생기는 거는 한 3.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작은 구멍만 뚫기 때문에 5.5를 심기 위한 그런 뼈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구치부의 뼈가 5.5mm 밖에 없어요, 폭이. 그럴 때 5.0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바디 드릴만 생각하면 되니까. 스레드 드릴은 태핑이 하는 거고, 그거는 막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모양만 만들어서 모프라지 컨택을 해주고, 그 인터스레드 공간은 녹지 않으니까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 실제로 3달 전이었나요? 그 환자분 사정 때문에 당연히 본레벨 임플란트 심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든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46번이었는데요. 이제 플랩 열었죠. 열고 드릴링을 하는데, 드릴링을 키울수록 그러니까 네로우 드릴링까지 했는데, 와, 이거 더 키우지 못하겠더라고요, 뼈가. 식립을 하는데 46번인데 지금 3.5나 4.0을 심게 생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환자분한테 생색 엄청 내고 그냥 매직코어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직코어 몇을 심었을까요? 5.0을 심었어요.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감이 달라요. 그 좁은 골폭에 식립할 수 있는 그 임플란트의 직격, 완전히 체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보초를 올리고 제 심화 강의 때 그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